안녕하십니까.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가 개인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최은영입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이유, 가설 설정,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가설 검증, 결론 및 제안, 참고 문헌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제 선정 이유는 평소에 뉴스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여 집값이 크게 치솟는다는 것을 보고 집값이 왜 비싸지는지 궁금했고,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가설 설정은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금리 때문일 것이고, 집값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연구법, 질문지법으로 하였고, 연구 대상은 40-50대 성인 남녀 10명이었고, 연구 기간은 5월 27일에서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집값은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가격 또는 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주거이동 수요가 촉진되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 주택매매, 전세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금리와 부동산 값이 반비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상식에 속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사긴 어려워 부채가 많은 가구는 집을 팔 가능성이 늘어나고 부동산 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엔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부채 부담도 줄어서 자연스럽게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생깁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대출 부담이 줄어 굳이 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경제는 이론처럼 움직이진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금리만 움직인다면 이론대로 집값은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인 입주량, 결혼 등 인구 변화, 전세가의 변화, 새 아파트 분양과 경기 여건인 소득, 금리, 환율, 유동성, 가계부채, 정부 정책인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매수 심리 변화인 교육, 남북관계 등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같은 외부 변수까지 집값을 흔듭니다.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다른 변수가 나빠지면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보다 경기 여건 등 다른 변수가 집값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다른 변수가 좋으면 집값은 뛰게 됩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크고 주택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금리가 높아져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가가 공공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화폐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니 집값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이상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집값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오른 영향도 있겠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집값은 더욱 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이 개인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40-50대로 중년의 나이니만큼 매매의 비율이 60%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전세 30%, 부모님 집 10% 순입니다. 집값이 오른 후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냐는 질문에서는 똑같다가 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늘어난다는 응답이 30%, 줄어난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서술형식으로 받았는데 늘어난다는 응답에 투표한 사람들은 집값에 비례하여 물가 상승으로 같은 양을 사더라도 가격이 상승한다. 4년 전의 집값보다 지금 집값이 30% 상승했고 물가는 2배 이상 상승했다. 인건비 또한 상승했지만 버는 것은 거기서 거기이다. 라는 물가가 올라 소비가 늘어난다는 응답과 자산의 증가로 인한 소비 상향이라는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줄어든다는 응답에 투표한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유해진 마음이 들어 소비가 늘기도 하지만 세금을 비롯한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특별히 소득이 늘지 않은 이상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늘지 않고 집값 상승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다는 응답에 투표한 사람들은 이미 자산이 충분하고 소비가 심하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집값이 올라도 떨어져도 쓸 사람은 쓰고 아낄 사람은 아낀다. 라는 평소 소비 습관대로 지출한다는 응답과 묶여있는 고정 자산으로 소비의 유동성 있는 자산이 아니다. 집값이 상승한 거랑 지출이랑 큰 차이 없다. 라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와 상관이 없다는 응답. 집값이 올라서 소비가 줄거나 늘거나의 문제보단 소비는 경제 상황과 가계 상황의 문제인 것 같다. 라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으니 집값 상승은 큰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가설 검증은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금리 때문일 것이고 집값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가설은 너무 좁고 이론적인 영역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 경기 여건, 정부 정책, 매수 심리 변화 등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같은 외부 변수까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집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은 이상 일반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 및 제언은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 경기 여건, 정부 정책, 매수 심리 변화 등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같은 외부 변수까지 아주 복합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계속 상승시켜야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상승폭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